자,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핫한 코너,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정욱의 법대로 3월 16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총선 D-26일인가요, 오늘? 뭐 26일인데, 좀 분위기가 약간 좀 싸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특히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도태우, 장례찬 이 사태가 지금 있습니다. 일단, 도태우 그 후보 문제부터 살펴보면은 우선은 뭐 공천이 취소가 됐죠. 그런데 지금 도태우 후보가 대구에서 공천 받았었지 않습니까? TK 지금 민심이 뒤집어졌다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매일신문 보도인데 이런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를 주장했던 사람이 소위 말하는 당내 전향 인사들이에요. 함은경, 김경률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태우 공천을 취소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 대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 당에 기여한 것 하나 없는 이들이 국민의힘에서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 지도부가 전향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이런 불만이 막 터져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마디 했고요. 일부 영입 좌파들에 얹혀서 우왕좌왕하는 정당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투표할 만 나겠나. 그래서 투표장에 갈 맛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동의하십니까? 그런 분위기에? 지금 이제 그 도태우 변호사 가장 큰 게 이제 5.18 북한군 개입 여부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법에 있어요. 제가 예. 법조문을 찾아봤어요. 아, 예. 5.18 특별법 있잖아요. 진상규명. 예. 진상규명 특별법. 그럼 이게 뭘 진상규명하자고 대상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3조 9호 예. 보면 북한군의 개입 여부를 진상조사해야 된다. 아, 그래요? 법에 있어요. 아, 그러면 그 법대로 이야기한 거네. 법대로 한 거지. 이게 서정욱의 법대로가 아니고 도태우의 법대로야. 예. 아니, 그래요? 법에 있는 대로 진상규명 하자는 거예요. 예, 그런 예. 주장하는 사람이 많으니 예. 법에도 그걸 진상규명하라고 돼 있고 예. 이거는 제가 보기 아무 문제 없고 만약에 도태우 변호사가 북한군이 개입했다 네. 이렇게 단정적으로 했으면 제부터 반대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검증이 필요하다. 예. 이런 이제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하고 그다음에 노무현을 비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주장합니다. 문재인과 노무현에 대해서는 어떤 욕을 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 봐요. 왜요? 워낙 나쁜 우리나라에 끼친 해악이 크니까 알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욕을 해도 예. 어떤 욕을 해도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특히 그 노무현은요. 예. 뇌물 혐의로 수사받다가 네. 죽어서 영웅이 됐다 했잖아요. 근데 수사받은 건 맞고 맞죠. 예. 그다음에 극단적인 선택한 건 맞고 예. 그다음에 좌파 내에서는 일부 영웅됐잖아. 예. 이거 칭찬해 준 거야. 예. 맞잖아요. 예. 이게 왜 저는 취소한지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문재인이 있잖아. 예. 이거는 상상을 해본 거지. 예. 문재인이가 워낙 기이한 행동을 하니까 죽으면 끝나나 이게 상상을 해본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그런 말이 있다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어요. 그런 말이 있다. 아니 이러면 이게 저 같은 사람 정치하면 안 되지. 예. 도태우보다 내가 10배 100배 더 문재인이 많이 깠는데 예. 아. 문재인은 뭐 제정신으로 세 줄도 모르고 A4 용지 쓰면 안 된다부터 예.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도태우 취소는요. 보통은 이제 소탐 대실 하잖아. 예. 작게 얻고 많이 잃는 걸 소탐 대실. 예. 근데 이걸 제가 한자성을 바꾸면 얻는 게 없어. 무탐 대실이야. 무탐 대실이다. 소탐도 아니야. 소도 없다. 예. 무탐 얻는 게 없어요. 예. 이런다고 도태우 취소한 데서 이게 호남에 당선되고 호남 표 줍니까? 그러니까요. 도태우 욕하는 사람들이 전부 좌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찍어줄 사람이 아니에요. 예. 어차피 안 찍는 사람들. 어차피 안 찍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호남에서도 예.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은 도태우 공천 대구에 준다 해서 예. 뭐 전액에 지장이 없거든요. 예, 그렇죠. 예. 따라서는 얻는 거면 전혀 없고 예. 잃는 거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잃은 예. 이게 바로 이제 무탐 대실이다. 무탐 대실. 이래 야, 무탐 대실. 그러니까 특히 저는 이게 5.18 관련 발언은 이제 진정성이 있게 사과를 했다고 해서 11시간 동안 경론을 내린 끝에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또 이 뭐 문재인 발언, 뭐 노무현 발언 갖다 붙인 것은 결국 이제 명분 찾기라고 보고 그 다음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강주를 가야 되니까 그 옆에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말들이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여권 관계자는 5.18 북한 개입설을 조사해봐야 한다는 정도의 발언이 공천 취소로 이어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갑자기 한동훈 호남 방문 12시간 앞두고 취소 결정이 나온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상민, 김영주 의원처럼 지난 정부에서 혜택 노리다가 최근 당적 옮긴 민주당 사람들은 기순용사 대우를 받으며 공천장도 척척 나오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 실정에 맞서 싸웠던 우파 인사는 홀대한다. 자, 이런 그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서요. 네. 저기 꼭 지적하고 싶은 게 그 기순용사들 있잖아요. 네, 예. 이분들이 아니 북한에서 넘어오면요. 네. 기순용사죠? 네, 예. 그러면 이 공격의 총구를 북한을 겨누이 됩니까? 우리 남한을 겨누이 됩니까? 북한을 견해야죠. 그러니까 하문경,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 맞잖아요. 예. 그다음에 김경률 예.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에게 총구를 이재명이 조국적으로 겨누세요. 예. 우리 우파 쪽을 이렇게 치려고 기술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나 따뜻하게 환영해 주라고 했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본인들이 지지율이 안 나오면 예. 우리 이렇게 우파 직결해서 그렇지. 좌파 쪽으로 이렇게 치고 예. 나갈 생각을 해야지. 예. 야, 내가 정청래한테 좀 밀리네. 네, 마포에서. 내가 이게 유성원에서 뭐 예, 황연구원 있잖아요. 예. 황정한가. 좀 이게 이상민이 밀리거든. 밀리니까는 그건 이러니까 이게 우리 우파를 공격한 우리 우파 때문에 막말 때문에 밀리는 걸 생각하는데 예.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민주당 사람들이 자기 찍어주나?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총구를 예. 우리 우파 쪽으로 겨누지 말고 예. 좌파 쪽으로 겨누고 치열하게 싸우고 이겨야지. 그렇지. 자꾸 이게 핑계를 우리 우파 막말로 돌리면 안 된다. 예. 이 말씀 꼭 드리고 예. 그다음에 공천은 도태우 공천은 이제 대구의 중남구 네. 당원들과 그다음에 그럼요. 중남구에 계신 우리 국민들이 예. 준 공천 아닙니까? 예. 이걸 왜 호남이나 예. 기순용사들이 마음대로 하냐 말이에요. 그 말. 공천을 누가 하느냐고요. 예. 대구 중남구의 당원과 국민이 뽑아낸 공천 아닙니까? 예. 이걸 왜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느냐 예. 이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네요. 이게 그 3자 경선을 했고 예. 양자 결선에서 임병헌 현역 의원한테 이겼거든요. 그러면은 대구 시민들이 공천장을 준 건데 이 공천장을 왜 기순용사들을 뺐느냐? 뭐 고향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호남 출신 기순용사죠. 하문경 같은 경우에 호남 김경률 씨도 호남 쪽이죠. 그러니까 왜 그 결국 뭐 지역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 시민들이 준 공천장을 왜 호남 출신 기순용사들이 뺏으려고 하느냐 그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 뭐 지금 다시 재번복은 좀 어렵기는 어렵겠죠. 다시 재번복. 쉽진 않은데 네. 아마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을까. 아, 그래갖고 이게 예. 당선대가 다시 돌아오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무소속 출마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경선을 거쳐서. 경선은 이게 박탈되면 할 수 있습니다. 박탈되면 할 수 있나요? 예. 그건 법적으로 이미 검토가 뭐 그는 다툼의 여지는 없고요. 예. 참여해가지고 또 정계 아니고 이겼는데 박탈됐기 때문에 취소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제 그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도태우 그 매일신문 조금 전에 매일신문도 보면은 그 대구 시민들 사이에 도태우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은 국민의힘을 탈당해서라도 찍어주겠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찍어주면 되죠. 탈당 안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안 찍고 이제 찍어주겠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게 무탐대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기존 지지층의 마음을 확실히 사고 기존 지지층이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뭐 중도층을 뭐 공작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지 기반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인데 또 한 사람 이제 장해찬 있지 않습니까? 장해찬. 네, 그런데 결국은 장해찬 후보는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많은 검토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오늘 오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장해찬 후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국민 정세에 반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상당수 확인됐다. 이에 공천 취소를 의결하고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장해찬 후보가 계속 고개를 숙였죠. 그 정말 치기 어린 시절에 그런 글을 썼는데 죄송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결국은 공천을 취소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중도층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아마 이제 그렇게 했죠. 뭐 국민 정선한 눈높이. 네. 그리고 이제 그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뭐 수도권. 네. 그다음에 이 중도층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네. 저는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게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제 그 가장 이재명, 네. 그다음에 조국,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준석에 대한 네. 특급 저격수였거든요. 네. 진짜 이게 큰 공을 세웠는데 네. 야, 과거에 그 진짜 공직 생활 전에 네. 공직에 들어오기도 전에 네. 사인으로서 이게 쓴 글 있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취소하는 건 너무 안타깝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일까 또 걱정도 돼요. 예, 장해찬이 또 죽으면요. 예. 그다음에 조수연 또 우리 있죠. 검사 출신 있잖아. 예, 예, 일본. 예. 또 이렇게 공개할 거면 좌파들이. 예, 그럼 이게 대전에. 또 취소할 겁니까? 예. 또 이게 조수연 취소되면 또 공격할 거예요. 예. 끝없이. 또 누군가 표적을 잡을 예. 겁니다. 이게 정말 지금 이게 전부 다 걱정이 뒤지고 돼요. 있거든요. 그럼요. 뒤지고 있어서 장해찬 그 후보에 대해서도 몇 가지 그 과거에 이제 그 한때 젊은 시절 한때 그걸 뭐 일기처럼 계속 썼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어느 쪽에서 입소를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던지는 거예요. 이래도 저 사퇴 안 시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계속 이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아마 이 사퇴를 시킨 것 같은데 그러면 장해찬에서 끝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럼요. 바로 이제 예. 조수연 예. 우리 있잖아 대전에 예. 뭐 일본 근데 그것도 이게 그 우리 학문적인 주장이 있어요. 서울대 있습니다. 이영훈 교수가 시민지 대표- 건대하는부터. 대표적이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학문적인 문제를 또 그분은 광복회 가가지고 이게 큰절로 예, 사과를 예, 했잖아요. 예. 앞으로 이게 더 밀리면 이 공천을 좌파가 좌지우지하는 네. 이런 게 공천이 되면 안 되고 예. 우리도 이게 그 좌파 막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이렇게 저는 대응해야 된다 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조수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 뭔가를 막 뒤지고 있고 그러면은 또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이 원래 좌파 출신들이 또 아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이나 그쪽에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그게 또 내부에서 또 부추겨요. 또 부추기면은 또 그러면 이것을 또 취소를 시키느냐 마느냐 하다가 지금 힘이 다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이준석이 당장 그 조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준석에 대해서 그 장해찬 후보가 상당히 그 막았어요. 그때 서로 대척점을 만들면서. 근데 이준석이 100% 당원 맛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고위원 될 때 100% 당원으로 했잖아요. 이준석 말은 그래 너가 당원을 믿고 그렇게 해서 당원을 동의 얻고 해서 최고위원도 됐는데 당원에게 배신당한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지금 이준석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준석의 자기 뭐 내피셜로 조롱을 하는 거지만은 이 장해찬 같은 경우는 공로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윤석열 정부 탄생 과정에 공로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감안 없이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좀 안타깝네요. 지금 이게 청년 정치인의 꿈을 이렇게 무참하게 네. 짓밟아 버리니 네. 그것도 이게 앞으로 이게 초등학교 일기장, 중학교 일기장 숨겨놔야 될 것 같아. 이게 넘어가면 그러니까. 쭉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네. 너무 이게 안타깝고 이러다면 이게 다음에 어떻게 정치적으로 또 재개합니까? 계속 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한번 낙인 찍게 돼버렸잖아요. 예, 완전히 낙인이 청년 찍혔죠. 정치인이 힘을 내야 되는데 네. 너무 이게 눈물 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네. 장해찬 최고 어떻게든 이렇게 힘내시고 네. 이거 다시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낙인 찍게 하니까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네. 참 이게 제가 너무 막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재심 제도는 아직 뭐 어떻게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공천이 됐다가 취소가를 하면 그 취소한 데 대해서도 재심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법원에 가처분 신청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뭐 정치에 대해서는 원래 판단 안 하는 거죠. 아, 이준석 때도 그렇지만 예, 예. 아마 근데 그 당장은 워낙 또 촉박하잖아요. 예. 시간대로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예. 좀 이게 민주당은 막말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제. 음. 왜? 다른 사람 막말은 방송에서 읽어주고 비판을 해. 예. 그렇죠. 장해찬이 말, 무슨 뭐 말씀하시는지 누구 말 알겠어요. 읽어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이재명의 말은 읽어줄 수가 없어. 읽어드릴 수가 읽어드리면 유튜브도 정지 먹어. 예, 저한테도 그 발언록이 있는데 읽어드릴 그러니까. 수가 없습니다. 읽어드릴 수가 예. 없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예. 막말 이야기 합니까? 예. 이재명이 막말은 예. 그 다음에 이해찬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진짜 지역비한 게 이해찬이가 그때 부산에 그때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라 했냐면 아니 부산에 올 때마다 왜 이래 부산이 초라하지 그랬다. 예. 그 기억나죠? 예,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또 2020년에 예. 세종시에 예. 가가지고 예, 자기가 이제 세수 출마도 하고 예. 나중에 했죠. 예. 뭐라 했냐면 이게 서울처럼 천박한 도시는 안 돼. 서울은 천박한 도시다. 서울처럼 천박한 도시는 안 야. 돼. 이게 서울 시민 모욕하는 거예요. 천만 서울 시민은 천박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장해찬이 말하면 더 하자. 자, 네. 이때는 이게 공인이잖아. 그렇죠. 장해찬이는 사인이에요. 24살짜리. 정치 인문회가 말을 조심하는 거하고 예. 사인 때 저는 사인이잖아. 예. 제가 마음대로 말해도 되죠. 그렇죠. 예. 이게 저는
이런 이해찬이 말이나 이재명이 말이나 예. 아니면 양문석이라고 있잖아. 예, 예. 양문석이 이렇게 노무현 씨, 네, 그렇죠. 노무현 씨 예. 이러면서 이게 뭐 역겹다. 네. 그리고 이게 기억상실증한다는 지자를. 기억상실증이라고 했죠. 예. 그리고 이현주 있죠. 예. 이현주는 이게 조리사들 보고 그것도- 밥하는 아줌마들이 뭐 한다고 그래. 만만찮죠. 미친 예. X라 그랬어요. 예, 맞아요. 예. 이현주. 예. 그다음에 김준혁이라고 수원정에. 아, 그 정조 예. 대왕님. 이자는 이재명 정조 대왕님 한. 박정희, 최태민 씨가 뻥에 취해가 여고생들 그 데리고 이야기 했다. 있어요. 예. 이거 정유라가 고소한대. 예, 고소. 원래 박근영 씨 고소해야 했는데 최태민이가 예. 있잖아. 예. 최태민 손자잖아. 예, 예. 정유라가 고소한대. 그렇죠. 이런 게 좌파들의 막말을 싸워야지. 한국당의 장해찬이 네. 이것도 이게 제가 보기에 취소한 데서 반발만 오지. 이거 취소한 데서 우리 찍어주려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 지금 이야기했던 뭐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런 말을 했다면은 국민의힘 후보들 그대로 다 또 난리라고 또 민주당에서 난리 쳤을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그것을 좀 방어를 하고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후보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재명은 지금 그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이번에 뭐 이찍이세요. 그리고 또 뭐 이 살만하다 싶으면 이번 찍으시고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집에서 쉬시라. 이거는 이제 그 정동영보다 꽃배기도 나쁘다 봐요. 정동영은 이제 60대, 70대 이야기했죠. 정동영은 이게 어르신들은 집에 쉬시랬죠. 예, 이야기를 전부 집에 쉬라는 게 똑같이 나쁘잖아. 예, 근데 곱하기 2로 꽃배기로 나쁜 게 예. 고다음 말이 있어요. 예, 예. 집에서 쉬시라. 그 다음에 그 이재명이 뭐랬냐. 2번 찍는 거하고 집에 쉬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 똑같다고 했죠. 예. 근데 이재명 국민이 진짜 무식한 너 발언하면 이게 뭐 개, 돼지, 닭, 벌레처럼 보이냐고. 어떻게 2번 찍는 거하고 쉬는 게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2번 찍는 거는 국민의 한 표 찍는 신성한 주권 행사잖아. 그건 행사죠. 예. 그다음에 집에 쉬는 거는 그냥 예. 너는 투표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게 진짜 반국가적인 운동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예. 2번 찍으면 한 표를 행사해가지고 예. 국민의힘이 한 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집에 쉬면 이게 그냥 기권표 아닙니까? 예, 예. 이게 똑같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국민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동영보다 저는 이제 2배 나쁘다 봐요. 예.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저는 이 발언이 야당 대표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예. 어쨌든 또 당 대표들은 투표 동료를 다 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기 뭐 우리 편이든 남 편이든 동료를 해서 일단 투표해서 우리를 선택해 달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선택을 해달라고 할 때 전제는 투표장에 가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야지 선택을 하지. 그러니까는 우리 찍을 사람은 가고 안 찍을 사람은 가지 마.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 다음 대통령이 데려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예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은 투표권도 행사하지 말고 국민이 거의 아닌 걸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가장에서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예. 유튜브를 우리 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번 선거에 투표하지 맙시다. 예. 이러면 이게 계좌 폐쇄한대. 무슨 표시? 계좌를 폐쇄해버린다. 아, 계좌를. 이 유튜브 계정을 예, 그렇죠. 폭파시켜버린대. 아, 그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반국가 시책을 선동하면 예. 이게 유튜브에서 제일 감시하는 거예요. 무슨 예, 말이냐면 맞아요, 옛날에 맞아요. 그 코로나 백신 있죠. 예. 백신 효과 없습니다. 백신 불신론 그때 있었죠. 그러니까 유튜브들 철퇴 맞았잖아요. 맞아요. 그 구글에서 그거 아주 엄격합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가 우리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꼭 투표합시다. 이래야 되잖아. 예. 그게 헌법 정신에 맞죠. 예. 근데 투표하지 말고 집에 쉬시오. 이거는 이게 유튜브에서 이재명 계좌 있으면 그 폭파됩니다. 아, 그럼요. 이재명 계좌 그 주장하면 야, 그만큼 이게 반국가적인, 예. 반헌법적인, 예. 반국민적인 이런 게 발언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고 뭐 이재명의 정체성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본인은 이재명 정체성 이거하고 비례대표들 막 종북 좌파들 끌어들이는 거하고 다 엮으면 이재명은 엄청난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집중할 생각은 안 하고 그 기순종사들이 같은 안에서 이제 총재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휘둘리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만 재미삼아서 그러면은 이번 찍을 사람은 집에서 쉬시라. 3번 찍을 사람, 4번 찍을 사람은 어떻게 돼요? 3번 뭐 정의당이나
아니 조국 신당이나 여기 찍을 사람들은 이 안에 포함이 안 되네. 아예. 그렇죠. 뭐 이재명 머릿속에는 이제 뭐 그 생각은 없을 거예요. 일본만 있으니까. 그렇죠. 예, 우리 편만 나와서 찍어라. 아 그러면 일만 찍어라. 조국 2번 이하는 뭐 그냥 뭐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조국이 이야기하는 거 이 뭐 비례대표는 조국, 뭐 지민, 지역구는 민주당 하는데 그거 그 필요 없다. 몰빵할 사람만 와라 이거네. 몰빵할 그렇죠. 사람만. 1번 찍을 놈만 투표하고 나머지 집에 쉬시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주장이. 예,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도 민주 통합 연합인가요? 유성정당. 예. 그걸 찍을 사람, 지역구도 민주당 찍을 사람만 투표장에 오라. 그러면 투표율이 한 30% 나오겠나? 30%. 한 30에서 35를 우리 더불어민주연합과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예. 1번 몰빵 찍을 애들만 예. 투표장에 가고 나머지 집에 쉬시라. 이 발언입니다. 한번 그거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그러면 어떤 상황을 벌여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선에 출마를 했다는 사람이 이런 식의 그 인식의 한계, 민주주의의 기본도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좀 집중하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은 이 내부에서 약간만 문제가 있어도 그걸 오히려 안에서 부풀려요. 안에서 부풀려. 전에 김건희 리스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조용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김경률이 말이 앙뚜아네트 발언해서 안에서 막 부풀려서 그 에너지를 소비를 했는데 지금 송선 앞두고 엄청나게 지금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낭비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게 제가 그 로마에 미친 사람입니다. 예. 로마의 그 역사책을 제가 법을 아는 사람은 로마법에서 법이 나왔거든요. 예. 로마는 이제 법률하고요. 예. 그다음에 군사력하고 그다음에 종교로 세계를 3번 지배한 게 로마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로마를 좋아하는데 예. 로마 군인들이 전성기 때 강할 때요. 똘똘 뭉치는 밀집 대행이에요. 똘똘 뭉쳐서 장창 있죠. 칼, 창. 이걸 이렇게 적쪽으로 창을 쫙 내밉니다. 그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천하무적이 돼. 이렇게 싸우게 돼. 우리 자유우파는 똘똘 뭉치네. 밀집대응. 똘똘 뭉쳐서 모든 이게 총칼을 좌파 쪽으로 이렇게 내밀고 돌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돼. 내부에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 로마 군인처럼 싸워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은 완전히 당나라 군대처럼 말기의 당나라 군대처럼 오합지졸로 이렇게 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식의 이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목소리 키우려고 자기가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이렇게 이 내부에서 총질을 하는 이런 지금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한동훈 처음에 등장하고 나서 한 2달 사이에 상당히 분위기가 반전이 됐는데 요즘 좀 분위기 어떻다고 보세요? 약간 이 깔딱고개 오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어제 아투 TV에 가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산에 오르다 보면은 항상 한 7분 넘쯤에 깔딱고개가 나타나요. 이것만 힘든데 이것만 올라가면 바로 정상인데 지금 깔딱고개 딱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제 지금 이 시점만 보면요. 상당히 저는 국민의힘의 위기가 맞아요. 현 시점에.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거는요. 이제까지도 몇 번 요동쳤지만 앞으로 한 20며칠 동안 한 2-3번은 더 크게 요동칠 것 같아요. 깔딱고개가 이제 한 2-3번 더 나온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강서 우리 대패 이후에 엄청나게 위기감이 있었고. 그럼요. 그다음에 좌파 민주당이 공천 갈등이 극대화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초창기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의료 대응이라든지 이래서 국민의힘이 약간 상승세를 탄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보면 좌파들은요. 배후에 리모컨이 있습니다. 배후에 리모컨. 좌파들은 야 임종석이 그냥 민주당에서 빨리 너 남아있어 나가면 너 죽어. 이렇게 원로 그룹이 있어요. 원탁회의라고 하는 이제 그렇죠. 원탁회의로 대표되는 그 원로 그룹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수습해서 좌파들에게 뭉칩니다. 뭉쳐요. 그래서 이제 공천 갈등이 생각보다 이번에 사상 최악의 비명 행사가 됐는데 근데도 당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저는 원로 그룹이 있는 거예요. 백낙청부터. 백낙청. 그래서 이제 지금은 민주당이 어느 정도 수습하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이 공천 갈등이 도태우 장해찬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이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공천 갈등을 이제 막 외부에서 부추기고 그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좌파 출신들이
그것을 또 확산시키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그 우리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 가는 걸 이걸 이게 저는 잘못된 게 아니고 대응을 잘못된 거예요. 대응을 마치 이게 우리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 후보들이 나가서 공부도 안 하고 이게 그냥 아쉽네. 뭐 문제가 있네. 빨리 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 잘못 공부를 안 하고 이게 대응하다 보니까 리스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파업도 오래되다 보니 양비론으로 좀 흐르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위기 상황인데 저는 뭐 앞으로도 이게 출렁출렁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민주당도요. 여러 가지 이제 양문석부터 이현주 뭐 많이 이제 막말도 올 겁니다. 그렇죠. 다시 이게 또 점화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종석 문제는 우리가 잘 언론에서 대응하면 충분히 국민들한테 설득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의료도 원칙대로 이렇게 가면요. 결국은 이게 요즘은 정상화 좀 되고 있습니다. 내질한 의사들이나 또 이제 그 건국대학교 충주 정상 근무하겠다거든요. 그렇죠. 이게 수습돼 가지고 정원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요. 저는 이게 급속도로 다시 이게 또 국민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잘못하면 갈 수도 있고 앞으로도 이게 두세 번은 출렁출렁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 2, 3%의 박빙의 승부. 그렇겠죠. 결국에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아요. 박병의 승부가 될 때는 상당히 이제 제3지대 정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것은 2부에서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종섭 호주대사 이 건 이것은 정치 공작입니다. 이 정치 공작 문제도 2부에서 일단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효과가 좀 소멸되고 있다 이런 말도 일부에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좀 피로감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한동훈 원톱으로 계속 이제 다니는데 아주 지금까지 성과도 좋고 앞으로 성과도 좋겠지만은 좀 그것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그 말들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정치 신인으로서 혼자 이제 고군분투하고 저는 뭐 잘 해왔다고 보고 다만 이제 최근에 공천이라는 게 한 지역마다 10명씩 막 이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명 주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실망이 왜 공천 한동훈 위원장 한 거니까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244곳에 뭐 2,440명이 있는 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사랑도 그렇잖아요. 뭐 부부도 전부 이게 초창기 신혼 때 뭐 몇 달은 사랑하다도 이게 또 시효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한동훈 신선미도 처음에 와 하다가 이제 몇 달 되니까 메시지가 비슷하네. 그다음에 구체적인 콘텐츠 이런 걸 또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그 같이 할 힘이 있어야 되는 가장 좋은 분이 저는 인요한을 봐요. 인요한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같이 다니면서 이제 힘을 그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공동위원장 안철수, 나경원, 원희룡 있는데 근데 본인 선거구들이 전부 절박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도 인요한 위원장이 좀 여러모로 여유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힘을 실어주고 앞으로 그 어떻게든 저떻게든 선거 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앞으로 조금 보완을 해야 되죠. 보완을 해야죠.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이제 같이 그러니까는 이 양쪽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가능하지만은 같이 다니는 거는 법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나요? 한동훈 위원장은 괜찮은데 우리 당이라고 해도 돼요. 우리 당이라고 해도 되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우리 당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인요한 위원장이 국민의 비례위원 뭐 지원 유세 다니면서 한동훈이 합류하는 걸로. 한동훈이 합류하면은 뭐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거 상관없겠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판세를 그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가린데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발의 그 장승민 후보가 150석 발언했을 때 강력히 경고를 했고 지금도 판세 우리가 숫자 같은 거 공개 안 한다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제 갑자기 이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최대 153석 플러스 알파 그렇게 하면서 조국하고 합당하고 나면 170석 플러스 알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제가 어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밴드 웨건 효과가 있고 언더독 효과가 있어요. 밴드 웨건 효과는 막 풍차를 울리면서 가면 사람들이 쭉 따라가서 그래서 우리가 유리하다 하는 건데 지금 밴드 웨건 효과를 바라보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죠? 지금 저는 이제 이 한병도 듣고 속으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자만해라 그래. 그렇죠. 자만해라. 바로 이제 저는 뭐 밴드웨그 언더독보다 이제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걸로 분석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우리 천심이 민심이잖아요. 예, 예. 근데 하늘의 천심이 민심은 한 곳에 머무르진 않아요. 계속 이동하는데 예. 어디로 이동하느냐? 항상 근데 그 겸손한 쪽으로 민심이 이동하고 예. 그다음에 그 교만한 자는 심판합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철칙입니다. 우리 국민의 천심은 예. 민심은 항상 근데 그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처절하게 갈구하는 이런 게 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야 우리가 뭐 170석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이런 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에 찬 이런 세력은 반드시 심판에 없다.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예. 진리입니다. 아, 저는 알겠습니다. 한병도가 170 하고 예. 이제 좀 이따가 이해찬이 좋다 180 하고 그다음에 뭐 누구 김보겸이 뭐 200석 이야기하면 네. 이러면 게 우리한테는 좋은 호재다. 예. 이렇게 우리도 150석 이야기하면서부터 내리막길로 간 거예요.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럼요. 예, 국민은요. 예. 국민은 게 위대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예. 그 저도 앞으로 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계속 잘 되고 있다 이 말씀만 계속 들어왔거든요. 실제로 여론조사가 나와도 어떻게 보면 가급적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좀 반성합니다. 저도 심지어 이 영남권에 뭐 전석 싹쓸이할 수도 있다 이런 그 그제 제가 보내드렸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보내드린 게 그런 가능성이 실제로 있고 여론조사에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북상을 해서 이 한강 펠트까지 낙동강 펠트가 한강 펠트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그런 방송도 드리곤 하는데 자만하지 않는 방송을 하도록 다시 약속을 드리면서 서종의 법대로 오늘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3월 16일 보내드린 1부 순서였고 2부 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포함해서 좀 더 핫한 이슈들을 다뤄보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